이민 갔더니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디 살다 오셨어요? 저요? 제주도요. 네? 제주도 살았으면 계속 살아야지 왜 밴쿠버로 오셨어요? 제주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제주도 혹시 살아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제주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 살다 오셨어요? 밴쿠버 살다 왔는데요. 밴쿠버로 이민 가셨으면 왜 돌아오셨어요? 네? 왜요? 제주도보다 밴쿠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밴쿠버와 제주도 둘 다 살아본 제가 말씀드리는 차이점과 공통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주도와 밴쿠버를 둘 다 살아보고 분석하거나 간증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보시고 다른 데 가서 좀 잘난 척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통점 먼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아름다운 자연. 두 지역 모두가 자연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제주도 뭐 한라산부터 해안도로까지, 밴쿠버는 로키산맥, 스탠리파크 등등. 관광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도시예요, 둘 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여행지가 됩니다. 두 곳 다 야외 활동의 천국이죠.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제주도는 뭐 하이킹, 자전거 타기, 스쿠버 다이빙 등등. 밴쿠버 스키, 카약, 하이킹, 서핑 엄청 많죠. 두 곳 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지역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한라산, 뭐 용암동굴, 오름도. 그리고 밴쿠버는 친환경 도시로 진짜 유명하고요. 살아보면 거기서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대한 노력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둘 다 좋은데 차이는 있어요. 밴쿠버의 자연을 얘기를 할 때 숲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숲에 들어가면 그냥 간단하게 걸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숲에 압도당해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갑자기 우웅 하면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타나서 막 나무를 뜯어 먹을 것 같아요. 정말 원시림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나무 사이즈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뭐 빌딩보다 더 커. 뭐 그러니 들어가는 순간 인간이 이렇게 작은 존재고 막 갑자기 철학적이 됩니다. 제주도 곶자왈 정말 좋고요. 곶자왈에 들어가면 막 숨을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동으로 들어요. 그런데 압도당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는 바다가 정말 역동적입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호주나 밴쿠버에서 느꼈던 것은요, 환경 보호에 대한 갑론을박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같은 의견의 그 결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환경 보호와 개발이 완전히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보호도 하면서 개발도 하자 이게 아니고요. 개발하는 사람은 개발!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은 보호! 이렇게 설명하면 맞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호하면서 개발도 할 수 있고, 개발을 하지만 보호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봅니다. 통계를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체감적으로 제주도는 중국 사람이 월등하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대된 느낌이고요. 밴쿠버는 북미에 있잖아요. 확실히 다양하게 와요. 다양하게 오고 어디서 더 많이 온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면이 뭐가 있냐면 일단 밴쿠버에는 인도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미국과의 차이이기도 한데 그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제가 절대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테레오 타입은 뭐 어느 인종, 종교 막 이런 걸 가지고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밴쿠버에서 만약에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맥도날드에 갔을 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인도 사람인데요. 미국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국경을 넘어가지고 가면 거기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티네이저들이 그것도 이제 백인 친구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 차이를 딱 가면 느낄 수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일하는 분들,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가족들이, 외국인인데 중국어로 얘기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면 중국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3국, 말레이시아 사람,
뭐 몽고 요즘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닌데 중국어로 하는 거 굉장히 실례잖아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 작년, 재작년 제가 진짜 겨울에 많이 한 얘기가 있어요. 와, 제주도가 밴쿠버가 되나 봐. 우기가 생겼네?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가 이제 눈이 안 오고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밴쿠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기는 쉽게 생각하면 가을 후반부터 겨울까지 비가 와요. 비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가을 후반부터 겨울까지 계속 비가 온다. 해가 조금 더 짧고요. 그다음 비가 더 많이 내린다. 추적추적 내린다. 제주도는 와장창창창 내린다.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주 영상에서 3단 우산을 고이 접어 나빌레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꺼냈잖아요. 네, 돌아가십니다. 1단 우산을 쓰셔야 돼요. 제주도에서는. 밴쿠버에서는 3단 우산 가능합니다. 보슬보슬. 애기 비가 내려요. 그런데 올해는 밴쿠버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주룩주룩 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룩주룩. 제주도나 밴쿠버나 날씨의 변화 혹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벌레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합시다. 너무 주관적인 얘기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위치나 자연 환경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자, 제주도, 한국 남쪽에 위치한 화산섬, 화산지형으로 유명하며, 그런가요? 화산지형으로 유명한가? 한라산, 오름, 용암 동굴 등 특색의 자연 환경이 있음, 아열대성 기후로 따뜻하고 습한 날씨. 저는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에 날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봄에 되게 서늘합니다. 그래서 봄이 해마다 느낌이 달라요. 보통 봄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제주도의 봄은요, 되게 섞여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섞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예 그냥 사계절이 다 나오고요. 어떤 날은 봄인데 되게 춥고, 원래 봄이 그렇긴 하죠. 봄인데 여름 같아. 봄인데 가을 같아. 그런 날씨가 제주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올해 겨울은 좀 미친 것 같아요. 갑자기 낮에 한여름같이 더울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지구에 종말이 오나 봐 하면서. 여름에는 너무 습해서 제습기가 있어야 되고요. 겨울에는 가습기가 있어야 되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밴쿠버는요, 여름에도 가습기가 있어야 되고요. 겨울에도 가습기가 있어야 돼요. 너무 건조해요. 막 찢어져요, 찢어져. 보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밴쿠버는 겨울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뭐가 그렇게 건조하냐. 제가 건성 피부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거기는 히터가 한국하고 좀 달라요. 그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대도시고요. 산과 바다, 숲이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 환경. 예시로는 그라우스 마운틴 스탠리 파크가 나왔네요. 야, 스탠리 파크는 어디 빠지질 않아. 제가 느끼기에 스탠리 파크는 호주의 좀 시드니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시드니가 더 도시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스탠리 파크는 컨트리 개념이 좀 더 강한 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쁜가? 사랑합니다. 스탠리 파크. 온대 해양성 기후로 비교적 온화하지만 비가 자주 오는 건 여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기. 가을 후반부터 겨울까지 여름은 정말 화창해요. 외국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그렇게 딸 이름이 서머가 많은지. 여름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반짝반짝.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제주도가 전통 한국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음? 이건 아니지. 전통 한국 문화가 아니고요. 제주는 제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방언, 해녀. 해녀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제가 밴쿠버에 갔더니 해녀를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막 자부심이 막 단전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농업.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감귤, 한라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귤 한라봉 하시는 분 정말 많고 관광업이 아니면 제주도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 보호를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관광 상품을 정말 제대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1차 산업이 아니고선 제주도는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밴쿠버를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문화 도시 맞고요.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 영화 산업. 서비스업은 뭐 관광이 끼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영화 산업은 왜 나오냐?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의 시애틀이 이렇게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도 갈 수 있지만 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요. 저도 그렇게 여행을 미국으로 갔었고요. 헐리우드에서 영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캐나다에서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막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걸 캐나다에서 인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절감도 되고 효율적인 측면이 많다고 합니다. 해서 저도 밴쿠버에 있을 때 제 주변에 영화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대중교통을 볼까요? 자, AI가 설명해 주기로는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이 발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밴쿠버랑 제주도 둘 다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밴쿠버에서는 스카이 트레인이 있는 곳은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버스 절대적으로 불편합니다. 자전거는 레저 내지는 취미 혹은 동네에서 동네로 이동할 때 자기 건강 생각해서 타는 거지 이게 교통수단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제주도 요즘 버스 정류장 뭐 따뜻하게 엉덩이 따뜻하게 틀어주고 뭐 많이 발전했어요. 정말로 검색하면 다 나오고 어떤 도시보다 버스가 편안하게 발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자차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기 자전거 이런 거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중교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주 여행 오실 때는요, 렌트카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혹은 택시. 간혹 중국 분들 보면 그 짐을 막 바리바리 끌고 버스를 타는 걸 종종 보는데요. 그거 진짜 비추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지하철은 없는데 지하 상가는 있어요. 규모와 인구를 봅시다. 제주도 비교적 작은 섬으로 인구 약 70만 명, 도시보다는 자연 환경과 마을 중심의 생활. 이거는 서귀포랑 제주시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밴쿠버 대도시로 인구 약 260만 명. 네, 이거는 그렇다 치지만 밴쿠버에 갔을 때 대도시란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다운타운은 그럴 수 있는데요. 다운타운을 벗어나면 나머지가 대도시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대자연이 느껴집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적 도시 풍경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 말은 진짜 틀려요. 가보면 알아요. 자연이 느껴집니다. 캐나다의 도시를 느끼려면 토론토로 가셔야죠. 토론토. 이건 좀 틀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음식과 특산물, 제주도 흑돼지, 갈치조림, 전복죽 같은 전통 음식, 한라봉, 감귤, 오메기떡 등 지역 특산물. 네, 여기까지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맛있는 집이 너무 많아. 퓨전 음식도 진짜 많고. 밴쿠버, 연어, 해산물, 크래프트, 비어 등 서양식 음식이 주류.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음, 중식, 일식, 한국식 등. 이거 진짜 설명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연어는 한국에서 먹는 연어랑 거기서 먹는 연어가 달라요. 여러분 가서 먹어봐야지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넘어온 연어잖아요. 물 건너온 연어라서 달라요. 거기서가 좀 더 쌩쌩한 느낌이 드는 연어고요. 거기는 연어 종류도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는 연어랑 캐나다에서 먹는 연어가 다르다. 어디가 더 맛있냐라고 하신다면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둘 다 맛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둘 다 맛있다. 캐나다의 해산물은 대부분 냉동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회를 먹을 수가 없어요. 넘어온 거예요. 우리도 연어를 받아서 먹는 거잖아요. 맛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제주도 사니까 캐나다 가서 진짜 힘들었던 게 그 날거 먹는 거. 저는 제주도에서 먹던 그 생생한 회를 먹고 싶은데 거기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에서 먹는 거의 가격이 한 두세 배를 내야 돼요. 진짜 비싸요. 냉동을 사서 먹든 해산물 시장에 가서 사서 먹든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크래프트 비어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든 거기 지역 맥주를 꼭 먹어보는 편이기는 해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었는데 캐나다에 가서 이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밴쿠버에 가서 안 마시던 사람들도 맥주나 와인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 맛있어. 그리고 거기 리클 스토어에 가면 술이 막 종류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잔, 두 잔 재미로 먹다 보면 진짜 급속도로 늡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이민 가면 살이 찌는 거예요. 혹시 제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 사실을 폭로해서. 참고로 밴쿠버는 그 믹스해서 자기 입맛대로 먹는 그 와인 있잖아요. 와이너리에 가서 믹스해서 마시는 그 와인이랑 아이스 와인이 유명합니다. 가면 꼭 드셔보시고, 면세점에서 아이스 와인 많이 팔거든요.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물론 훅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떠셨어요? 밴쿠버와 제주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되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건요,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치유되는 존재라고 해야 되나? 해서 꼭 도시 좋아하시는 분들 오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한 번쯤 2주, 한 달, 1년 정도 힐링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살면서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밴쿠버, 제주도 둘 다 강력 추천합니다. 물론 살면서 느낀 어려움이나 아니면 일해야 되는 그 돈의 문제까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다.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거죠. 네, 웰컴 투 제주, 웰컴 투 밴쿠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